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프롬펜입니다. 금주는 이 나라 세금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우선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 만드는 것은 한국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관할 세무서 가셔서 일정 양식의 은행 구자 등 정빙서류 첨부하시어 등록 수수료 납부하면 세무직원이 사업장 방문 후 등록증 한 달 뒤면 나옵니다. 사업장을 살고 있는 집으로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마저도 귀찮다면 변호사나 회계사들에 부탁하시어 약 1,500불 정도에서 2,000불 정도 지불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소가 없으시면 그냥 중개인의 주소 이름 빌려 등록하셔도 됩니다. 회사를 설립하시어 장사를 하든 안 하든 그 회사 이름을 캄보디아에서 유지하려면 무조건 매월 매출이 없더라도 전산 세무 보고해야 합니다. 회사를 설립해 두고 아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월 보고는 해야 합니다. 만약 1년이나 2년 뒤에 다시 돌아와 그 회사 이름으로 장사하려면 벌금이 많이 나옵니다. 회사 등록되고 사업을 시작하시면 이때부터 매월 세무 보고를 정부에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삥을 뜯어갑니다. 사업장이 손실이 나든 흑자가 나든 관계없이 무조건 월 신고 매출액의 1%는 세무서에서 원천 징수해 갑니다. 한국에서는 없는 세금입니다. 법인세는 20%인데 캄보디아에서 매출 그대로 신고하는 사업자는 없고 또 순이익의 20%를 법인세로 내는 사업자도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도 특별히 이 부분 잘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이 나라는 부가세가 한국과 같이 10%입니다만 환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한번 지불된 부가세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으며 내가 스스로 판매할 때 부가세 얹어 팔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미환급된 부가세 잔액이 많을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잔고가 너무 많으니 일방적으로 삭감하라고 요구합니다. 따라서 장부상 부가세 잔액이 너무 많으면 세무조사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부가세 또한 조정 관리해야만 합니다. 식당 같은 요식업은 100% 간이세금 계산서 방식이라 부가세를 별도로 요구하는 식당은 거의 없습니다. 식당에서 부가세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식당에서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요구하면 손님들은 다시 방문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식당 손님은 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 부가세 때문에 10% 음식값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처럼 환급 또는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방법은 없으며 일반 식당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철강 수입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덩치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철강제 수입 유통업은 철강제를 수입해 그 제품 그대로 가공 없이 대규모 공사 현장이나 전국의 중, 소, 도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장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작년 기준 매출액은 연간 1,300만 불, 150억 정도이고 약 40만 불, 4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마진은 1%에서 3%로 볼 뿐 매출은 크고 수익이 적은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 세무서 기준 연간 매출액 50만 불이 넘으면 대기업군으로 분류하여 매출액이 크다는 이유로 매년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저희 회사만 그런 것 아니고요. 우리 회사 정도 크기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한국은 한번 세무조사 받으면 양심상 3년에서 5년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뭐 이런 암묵적인 룰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주된 이유는 무자료 거래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매년 평균 4만 불 정도 벌칙금을 냅니다. 저희 회사 기준 매출의 70-80%는 무자료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가세 신고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부가세가 필요 없는 고객은 저희에게 구매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부가세 때문에 고객도 잃고 시장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금 한국처럼 숨도 못 쉬는 조세 제도에 비교하면 인간미 넘치는 세무조사이지요. 서로 얼마 달라고 협상해오는 캄보디아 세무서가 한편으로 편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 원자재는 전량 외국으로부터 수입합니다. 현재는 대부분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는데
호치민에서 동력 바지선에 실어 메콩강을 거슬러 프놈펜까지 끌고 와 통관합니다. 이때 관세 7%와 부가세 10%를 함께 지불합니다. 그리고 통관을 한국처럼 대행사들이 맡아서 진행하는데 한국과는 달리 이 또한 이권 사업 중의 하나로 세관에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수입량이 100% 전부를 통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관세 및 부가세 모두 지불하고 수입하면 수입 부가세 소진이 어렵고 부가세만 쌓여 문제가 되니 세관은 통관 시 불법적으로 구멍을 만들어 두고 이곳을 저희들 같은 회사들이 이용하게 만드는 거지요. 하지만 이것도 무용지물일 때가 있습니다. 작년 2020년 어느 날 관세청에서 깡패도 아니고 우리 회사에 쳐들어와 하치장을 봉쇄하고 갔습니다. 수입 탈세를 했다는 이유였는데 수입 통관이 그들이 연결해준 회사를 이용했습니다만 아마도 그들 둘 간에 돈 문제로 마찰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같은 고객에게 화살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함께 프놈펜 관세청장을 만났습니다. 첫마디가 정부가 돈이 없다 도와달라.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10만 불 뜯겼습니다. 이러한 엉터리 시스템은 다른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이 나라도 캄보디아 정권거래소 CSX라는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2012년도 한국의 정권거래소에서 이 나라 재경부와 합작으로 만들었으며 이때 한국정권거래소는 약 102억 달러를 출자해 캄보디아 정권거래소 지분의 4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의 캄보디아 주식시장은 참혹 그 자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이곳 캄보디아뿐 아니라 라오스의 주식시장까지 투자 수익을 내겠다는 한국 정권거래소는 처음부터 번지수가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상장 조건이 한국처럼 건실한 회계평가와 3년 연속 흑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업을 한국처럼 공개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식의 기업 공개는 회계를 속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도 불가능해집니다. 상장은 곧 세무서의 타깃이 된다는 의미이지요. 그 누구도 상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장한 기업은 국영기업 4곳 포함 총 7개 회사인데 100명이 넘는 정권거래소 종사자들이 있음에도 일일 총 거래량이 10,000주가 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만 개정해도 충분히 돌릴 거래량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언론 매체는 캄보디아 주식시장이 마치 대박날 것처럼 연일 떠들어댑니다. 한국과 같은 엄격한 상장 조건과 선진화된 시스템이 이곳 기업주들을 외면하게 만들었고 주식 투자 경험도 없는 캄보디아인들은 몰라서 그냥 달나라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입니다만 세계 어느 나라도 후진국의 주식시장은 도박장과 비슷합니다. 이 나라도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면 한국과는 달리 모든 기업들의 상장 문턱을 낮추고 무자료 거래도 인정해주며 세무서와 연동하지 않도록 정권거래소가 막아주어야 하며 투자자들 또한 도박처럼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게 하고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느슨하게 활성화해야만 주식시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캄보디아는 개발도상국에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세금 다 내고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국가적 조세 시스템도 없고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 나라도 한국처럼 공정한 조세 제도가 운영되겠지요. 하지만 30년은 더 걸려야 할 것 같으며 저처럼 장사하는 사람은 꼭 한국 같은 세금 방식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과 같이 나사 하나 풀린 조세 제도가 저희 같은 회사에 돈을 벌게 해준 것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쩌면 토지관리국에서 최종 땅 위치 조정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공사 재개하고 싶습니다. 타워 크레인 설치도 마무리해야 하고 지하 진입로 공사 준비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번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또 다른 유행으로 세계가 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가 서로 격리 없이 문을 활짝 열 날은 또 언제인지 멀어지기만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 건물이 한국인들만을 위한 임대를 희망하는 저희로서는 현재 이런 상황에서 급하게 서두를 생각도 없습니다. 마음을 내려두고 천천히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센 총리에 대한 이야기는 차마 할 수가 없고, 다만 훈센 총리와 그 가족들의 재산과 캄보디아에서 하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목조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는 훈센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의 왕국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큰 회사 뒤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훈센 가족들이 엮여 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자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